한동훈 지지자 상당수. 저도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숫자로 보면은 지금 부산 북값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조사는 20%대 초반, 어떤 조사는 30%대 초반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조사가 명백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30% 초반까지 나와서 박민식 후보에게 이기는 게 있고, 아니면 20% 초반 나와서 박민식 후보에게 지는 게 있는데, 30% 초반까지 나오는 것은 일종의 그 전화 면접 조사가 많고, 질문 항목에 국민의힘 전 대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무소속 한동훈, 그 ARS 조사, 이런 조사 방법하고 질문 내용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지만은 어쨌든 20% 아니면 30%대 초반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나중에 박민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 하종우는 40% 초반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에. 어떤 때는 30% 후반 나오고 그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은 단일화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두 사람 합하면 50% 한동훈하고 하종우가 합하면 50%가 넘어서는 게 있으니까는 하종우가 40%대에 머물면 50%를 넘어서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김도읍이나 뭐 그 캠프로 넘어간 서병수나 탈당하고 갔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친한계 패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1+1이 2가 될까? 단일화 하면은 1+1이 2가 된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뭐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1이 뭐 1.7 뭐 이 정도는 됐는데 한 그 0.3 정도는 뭐 이탈을 하고 하는데, 이 두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이 단일화를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탈하는 쪽이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그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이죠.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조사가 워낙 들쑥날쑥합니다. 뭐 하종우 39, 한동훈 29, 박민식 21 나온 데도 있고, 거꾸로 이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과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이 중앙일보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합쳐도 60% 넘게 이탈을 한다. 자, 이제 저기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종우하고 박민식, 그러니까 하종우하고 박민식이 양자 대결을 하게 된다. 그때는 이제 한동훈이 빠졌을 때죠. 한동훈이 스스로 나중에 이 망고에 역적이 될까봐 그냥 어부지리 하종우에게 표를 그러니까 어부지리를 줘서 망고에 역적이 될까봐 3파전으로 하면은 그냥 한동훈가 빠졌을 때, 아니면은 그 박민식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무슨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든 여론조사를 해서든 밀려서 후보를 안 나왔을 때, 한동훈이 후보를 안 나왔을 때, 그때 그러면 박민식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동훈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은 한동훈 지지층은 어느 쪽에 투표를 할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가 부산 KBS 의뢰를 받아서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500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화 면접 조사하면은 이 민주당하고 지금 한동훈이 많이 나옵니다. 조사한 결과 하종우는 37, 박민식은 17, 한동훈 30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조사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죠. 이거를 토대로 지지율을 박민식하고 한동훈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7%로 하종우가 37%보다 10%나 높아지니까는
그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보니까 이러한 산술적 합계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정우하고 한동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은 37%로 하정우에게 3% 오히려 뒤졌다. 합치면 이겨야 되는데 뒤졌다. 반대로 하정우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박민식이 31%로 하정우 후보 43%에 12%포인트 차로 밀렸다. 자, 왜 그럴까? 후보가 한 사람이 이 사퇴를 하고 한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된다 해도 그쪽으로 표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다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단순히 그냥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다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것하고 그때는 이제 1+1이 1.7이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명을 당해서 나왔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당권파하고 심각한 뭐 대립을 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을 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명이 당 개섭반 사건으로 제명이 당해서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표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한동훈이 이 지지층, 그러니까 박민식, 하정우 양자 대결로 가고 한동훈이 빠져버렸을 때 한동훈 지지층은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이 빨간색으로 된 게 박민식에게 이제 그대로 갈 것이다. 같은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한동훈이 그대로 갈 것이다는 38%가 나왔죠. 38%만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62%는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기타 후보에게 간다. 저기 뭐 또 한 사람 뭐 출마를 했죠. 그걸로 가버린다. 아니면은 갈 데 없다. 그러니까 투표 안 하겠다. 그러니까 37이고 하정우에게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12%나 됩니다. 이 정도 되면 12%나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12%밖에 안 된다고 아니고. 그러니까는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이 한동훈이 없어지면은 박민석이 아니고 민주당 하정우를 지지한다가 12%나 된다는 것은 한동훈의 지지층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정말 국민의힘에 애정이 있어서 이 부산 복합선 뺏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 없더라도 박민석을 찍겠다는 3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투표장 안 간다. 국민의힘의 기존 지지층이 아닌 거죠. 이 투표장 안 간다, 없다, 찍을 사람 없다 하고 하정우에게 찍겠다. 저거 다 합하면 한 49%, 50% 되네요. 50%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뭐 애정이 없을 뿐더러 그 중에서 12%는 민주당에게 차라리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한동훈도 같이 하고 뭐 이준석도 같이 하고 뭐 다 같이 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보수 우파 정당에 대한 애정이나 이 지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뭐 같이 한다고 해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효과를 바라려면은 한동훈이 없으면은 박민식을 찍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죠. 한동훈이 자기가 이제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지지층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딱 봐도 그건 아닌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과의 이 단일화, 뭐 박민식으로 단일화 되면은 좋지만은 박민식으로 단일화 된다고 해도 한동훈 표는 안 따라온다. 별로 안 따라온다. 저 정도 하면은 박빙으로 가서 이 하정우하고 뭐 박빙의 승부는 벌일 수가 있겠지만은 승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거꾸로 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동훈으로 된 상황도, 한동훈으로 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은 제명이 된 사람이죠. 제명이 된 사람인데, 그렇다고 박민식 지지자들이 이 하정우를 찍지는 않습니다. 하정우를 찍는 사람은 그다지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의 지지층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박민식에게로 가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